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강서구 출신 김경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빠뜨리셨네요. 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임위원회가 지금 다 개최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와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다른 위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혁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 내빈분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서호연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한양대학교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 김영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정토론자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김유탁 월드뱅크 컨설턴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윤조현 기술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이영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EV링크 김태훈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퀀텀솔루션 장태욱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 정승규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시민분들 등 많은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일일이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 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탄소 중립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사후 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수기 과정인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 토론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한달음에 달려와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으로 흐르는 선형 경제 구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량 폐기되어 자원 낭비, 환경 오염을 발생시켜 기후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친환경 도시 탄소 중립 실현을 이루어 나가고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서울시의 최상위 공간 계획인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 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추후 발생될 전기차 사용 후 대책에 대한 고민과 정책 마련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처리 문제는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50%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천연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경제,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설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동수단의 대세가 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정도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순환경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가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토론회 마련해 주신 옥재은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형기 의장님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으나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주셨습니다. 일단 김형기 의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환경과 혁신의 아이콘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래차 판도가 엔진에서 전기로 바뀌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사후 활용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 이슈를 선점해서 토론회를 열어주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님과 한국전기차 배터리협회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배터리 시장은 올해 7천억에서 2030년이면
12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폐 배터리 활용은 자연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배터리의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여러 나라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럽과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내다보고 정부 위주로 폐 배터리 관련 국가 표준을 정립하는 등 우위 선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전기차 시대에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배터리 활용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서울시의회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축사해 주신 김현기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사 듣기 전에 잠시 내빈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오셨다가 잠깐 가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구미경 위원님도 오셨다가 이제 인사드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저기 계시네요. 박수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경숙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부의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입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 토론회에 여러분과 함께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옥재현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토론회 잘 개최하신 거죠? 요즘 언론이고 주식이고 보니까 2차 전지만 잘하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2차 전지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깊은 토론회가 있고, 또 저도 우리 옥재현님과 함께 서울시 의회에서 뒷받침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역에서 중요한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호정 대표님 축사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보물입니다. 보물이라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나요? 네, 아마 이런 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를 가장 많이 보는 의원님이 우리 김경훈 의원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옥재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먼저 토론회를 준비하셨는지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폐배터리 사용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런 문제까지 또 이렇게 깊이 관심 있게 하시는 거 보고서 조선이지만 정말 폭넓게 활동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온실가스 배출이 좀 적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선호해야 되는 거고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수소차나 전기차가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제가 보니까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기차를 113만 대를 아마 보급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또 3만 개가 넘는 한 3만 2천 개가 넘는 그 배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귀한 토론을 통해서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머지않아 우리 옥재훈 의원님은 조례를 또 발의를 하실 것 같고, 오늘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요. 그리고 나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 안을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주신 정양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위원회 박중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축사는요, 여기 아까 서면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뭐 여기 와서 보니까는 오늘 우리 옥재은 의원님 삼선 의원 맞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나는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의장 선거하나 그랬었어 사실은 지금. 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저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칭찬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약 2010년경인가 중국에서 그 전기차들이 나왔고 소형차들부터 움직일 때부터 저는 그걸 좀 봤거든요. 드론과 같이 볼 때 있어 기회가 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한국의 전기차가 언제쯤 빨리 활성화가 될까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환경 문제는 이제 배터리까지 연결이 됐는데 우주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보면은 그 손목만큼 작은 요만한 배터리들이 파란색으로 또는 녹색으로 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까지 발전을 하겠죠, 건전지 업계가. 지금 현재 이제 그때까지 발라면은 약 한 10년 이상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 폐건전지를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심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옥재원 의원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옥재원 의원에 대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 건지 알고 전기차잖아.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배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기후환경과 소관이 만들던데 우리는 교통에서는 다루는 게 바퀴부터 주차장까지 다루고 운송수단을 다루는데 저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교통위원회 아무 상관이 없네, 소용이 없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옥재원님이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축사해주신 박중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다가 방금 나가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그 많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 폐배터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뉴스가 크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조기 폐차가 된 경우에 폐배터리를 무조건 다 폐기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더 배터리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의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재훈 의원님이 자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부 행사인 개의식을 마치고 앞으로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착석하셔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경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 토론회 자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 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 오늘 개식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 김경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또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전기차 배터리협회 장흥순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통해 참석해 주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자께서 먼저 단상에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제자께서 발표 후 토론자분들 모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관계로 토론 순서대로 단상에 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토론회를 보면요, 다 이렇게 단상에 나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그 토론자분들께서 그 PPT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여서 조금 약간 다른 형태의 지금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마치면 모두 앞자리로 나와 착석한 후 토론회장 및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청취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한양에너지환경연구원 김연규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길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또 이 서울시 의원님들은 또 아주 그 칭찬과 덕담이 아주 엄청나네요. 저도 시작 전에 아무튼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서울시 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학생도 가르치지만 제가 이제 연구를 에너지 환경 쪽을 하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에너지 환경 연구원 원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양대는 이제 반도체 연구원이 있고 생명과학 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 연구원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주로 공대 교수님들이 한 전공별로 각 10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과 교수인데 뭐 원자력 하는 분, 배터리 하시는 분, 뭐 다양한 교수님들, 제가 공대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연구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에너지 환경 분야가 넓긴 하지만 주로 이제 배터리하고 그린 수소, 최근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도 있죠.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연구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오늘 중요한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를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를 하기 앞서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 열기가 엄청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저희 나라가 요즘에 보면은 뭐 경제가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무역 적자고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잘하던 산업들이 약간 이제 어려움을 조금 반도체를 포함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와중에 좀 우리의 어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이제 연다고 하는데 또 흑자도 우리가 가야 되고 다시 이제 그러려면 사실 이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하시니까 저는 반드시 2차 전지가 반도체에 못지않은 산업으로 2030년 이전에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저는 오늘 한 4개 슬라이드 정도, 앞선 4개의 슬라이드 정도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현 시점에 이렇게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제조, EOL 배터리에 관심을 갖는 단계가 됐느냐, 이거를 조금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배터리 마켓 또는 전주기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좀 약간 리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주요 강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과 특히 이제 EU, 저희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배터리의 강국이긴 한데요. 이런 말은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강국이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전주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셀 제조만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게 셀 제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재도 약하고 핵심 광물 채굴도 약하고 가공도 약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지금 이제 산업이 좀 커지니까 이 EOL 주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제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전기차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빨리 커지면서 이제 아시는 대로 뭐 미국, 중국도 지금 회담을 했지만 또 한국이 그 사이에서 너무나도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게 이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21년부터 이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건데,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수치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안 나오나요? 아, 여기 있네요. 21년 말에는 전 세계 전기차가 660만 대가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요. 이게 2022년 말이 되면 1000만 대를 넘었어요. 이미. 올해가 이제 2023년이지만 그 정도로 전기차 산업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1년은 원년이라고 부르는 해고요. 엄청나게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비중이 중요한데 뭐 한 60% 50% 이상을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4대 중에 1대가 전기차예요. 신규 차량 중에. 전체 차량은 아니고 신규 판매 차량의 4분의 4대 중에 1대가 전기차예요. 그 정도로 중국이 전기차는 정말 선제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은 뭐 한 5% 6% 전기차 침투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국이 이 시장을 놓치면 자기들의 강대국으로서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배터리 수요 예측,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미 몇 년 전에 나왔던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1년의 원년으로 시작해서 30년이 되면 어떤 반환점을 도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 4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전기차 산업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는 거죠.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러니까 야구로 보면은 전기차 산업은 아직 이제 1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30년은 아마 5회 야구 경기로, 40년은 9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자기들의 전기차 또는 배터리 산업 위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떠냐? 2030년이면 어떻게 갈 거냐? 5회인데 반환점을 도는데, 그리고 40년을 봤을 때 30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도 30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현재 미국은 지금 1회라고 그랬잖아요. 야구 경기가. 중국이 8이면 미국은 1이에요. 스코어가.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1회인데 8대 1이에요. 미국이.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에는 8대 5까지 따라 잡아야 9회에 뭔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최두 국가의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수요 예측은 여기 지금 3,100 GWh로 보는데 이건 이미 조금 낡은 수치예요. 새로운 수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미 조금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 이건 사실은 이게 이제 전기차 대수로 보면 몇 대냐, 이게 과연 얼마나 큰 거냐. 보통 기가팩토리 한 대를 지면 20기가와트시로 져요. 셀 공장 하나를 질 때 20기가와트시로 짓고 1기가와트시면은 전기차가 한 15,0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죠. 그러니까 저 규모를 3,100 GWh로 본다는 얘기는 2030년에 약 15,000을 곱하시면 약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로 보는 거죠. 전기차 생산으로 본다면. 물론 저거는 지금은 이미 아웃데이트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바이든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본 건데, 지금 바이든의 목표는 아시는 대로 2030년에 50% 신규 차량 판매 50%를 하겠다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수치인데 얼마 전에 새로운 목표를 내놨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32년에 67%. 이게 어느 정도 앰비셔스한 거냐? 현재 약 침투율이 5% 6%라고 그랬죠. 원래 업계 예측으로 가면은 26년이면 17%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건데 이거를 50%로 올린다는 게 이제 바이든의 말이고, 32년에 한 번 더 점프해서 67%로 올리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PA를 통해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규 판매비율이 약 1,200만 대가 전기차가 될 걸로 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우리가 채굴에서 했는데, 채굴에서 피캠, 뭐 가공 잘 아시는 대로 넘어가고 셀, 팩 조립, EOL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기차로 경쟁한다, 뭐 특히 미중이 경쟁한다 그럴 때는 특히 한국은 이제 요거만 잘했기 때문에 이게 약해서 한국이 항상 지금까지도 문제를 겪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국이 거의 뭐 없잖아요. 중국에 의존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어느새 지금 이게 EOL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기를 다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우선 이것도 잘하면서 이것까지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어떤 디맨드 프로젝션의 추세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건데요. 맥킨지에서 내놓은 게 4.7 TWh예요. 아까 3.1 TWh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저는 이게 더 가까운 현실적인 수치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4.7 TWh로 봐도 사실은 30년에 7천만 대 정도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저 7천만 대 중에 미국이 1,200만 대고 중국이 뭐 최소한 3,500, 4천만 대 가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저게.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채굴 이런 거 다 빼고 EOL만 보자면은 우리가 첫째는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오늘의 초점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그 채굴하고 가공이 문제가 됐을 때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아주 초기 때 이제 저희 정부, 중앙정부 산업부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국의 IRA를 통해서 법령 정비를 통해서 이걸 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도 이 EOL 배터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21년도에 원년에 커갈 때 한국 산업부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자원안보 기본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만들었었어요. 22년도에.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IRA 미국이 하기 전부터 우리도
이제 이름이 자원안보 기본법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는 뭐 핵심 광물, 뭐 리튬, 니켈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것들 저희가 법안에다 담았거든요. 그게 22년 초부터 저희가 해가지고 정권 바뀌기 전이죠. 그렇게 해서 법령을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상정이 되는 걸 입법되는 걸 눈앞에 두고 있어요. 조금 있으시면 아마 보실 건데 그것처럼 저 밸류 체인도 법과 제도가 다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정비를 해야 나머지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자면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이 EOL 배터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뭐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지금 보시면 22년 9월 기준 현재 등록 대수가 34만 대가 좀 넘는 걸로 돼 있고요. 경기 요 정도, 서울, 제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로 봤을 때 아까 이제 어떤 의원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25년 지나면 3만 1,000개 그리고 2030년이 되면 10만 개가 넘고 30년에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300만 대. 300만 대로 봤을 때 10만 개. 요때 이제 100만 개 정도로 봤을 때 3만 개. 이렇게 지금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의원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역시 이제 이것도 오늘 이제 법과 제도를 얘기하려면 이게 이 재활용 그러니까 EOL 배터리의 밸류 체인 이 안에 밸류 체인 우리가 다 점검해야 되는데 수거에서부터 뭐 운송, 보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인증 체계, 그러니까 성능을 이거를 어느 수준에서 평가를 해서 어떤 거는 재사용으로 가고 재제조로 가고 재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또 안전성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세팅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리고 보통은 지금은 이제 재활용이 조금 더 앞서서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재사용은 거의 지금 아마 뭐 전환법이 개정돼서 올 10월에 이제 뭐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재사용이 훨씬 더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지자체는 재제조를 뭐 특화해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평가해서 성능이 가장 상위의 거는 재제조로 돌리고 그 다음 중간 거는 재사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거에서부터 뭐 재활용까지 다 쭉 밸류 체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거 단계부터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뭐 운반도 어려운 일이지만 수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배터리 수거라는 게 지금 뭐 2만 개, 3만 개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몇십만 개로 된다 그러면 EU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수거 단계에서부터 이 배터리의 케미스트리나 또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요즘에 보시면은 뭐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최근에는 원통형으로 뭐 테슬라가 간다는 건데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케미스트리도 다 다르고 어떤 건 NMC, 뭐 LFP, NMC도 뭐 성분 니켈이 뭐 다 다르잖아요. 하이 니켈, 뭐 미드 니켈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냥 수거해 갖고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소팅해 가지고 그래서 수거도 사실은 굉장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나 이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하고 재활용 거의 뭐 다른 산업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재제조는 모르겠습니다. 재제조는 사실 이제 가장 배터리에 손을 안 대고 바로 그냥 활용을 하는 건데 부품만 바꿔가지고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사용하고 재활용은 거의 뭐 다른 산업처럼 돼서 재활용은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습식 공정, 뭐 건식 공정 다 다르게 거쳐서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이제 핵심 광물의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최대한
배터리의 광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활용이고, 오늘 주된 관심사는 조금 재사용 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재사용은 재활용보다 더 이게 지금 뭐 관심이나 산업 생태계나 이런 게 더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재사용과 재활용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재사용은 아시는 대로 셀 단위에서 분해, 재활용은요 셀 단위에서 분해해서 습식과 건식 공정으로 나눠서 배터리 광물을 다시 회수하는 게 되겠고요. 재사용은 모듈과 팩 단위에서 재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좀 대형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에 해당해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소형과 IT 기기 폐 배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정책을 잘 짜려면은 앞서간 주요 강대국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전기차 배터리와 재활용까지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최근에 관심을 끈 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올 초에 이제 뭐 CRMA와 핵심 원자재법과 연관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그 EU CRMA가 이제 IRA하고 가장 차별적이었던 게 바로 이 재활용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EU CRMA와 배터리 레귤레이션의 가장 큰 사실은 놀라운 점은 물론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저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거의 어떤 타겟을 정해가지고 뭐 30년까지는 뭐 몇 프로까지의 수거율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폐배터리 수거에 관한 목표를 제시를 한 거고요. 또 일단 이게 수거가 되면 그 가운데 추출하는, 회수하는 비율을 또 타겟으로 정했어요. 몇 프로까지는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광물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단순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서큘러 이코노미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재활용된 원료를 생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 EU의 순환경제 관련된 법안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이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EU 배터리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법안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타겟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에는 코발트는 12%. 그러니까 재활용된 코발트를 생산 공정에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의무적인 비율이에요. 12%. 리튬은 4%. 니켈 4%. 그리고 이게 이제 35년이 되면 더 강화되는 비율로. 이게 이제 가장 놀라운 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수거 비율이나 이런 게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은 뭐 자세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지만 중국의 재활용 이 산업 생태계는 놀라워요. 사실은 이 업체 개수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이런 처리하는 이 용량 이런 걸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 나라도 이제 뒤늦게 이제 중요성을 깨닫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혁신 TF에서 배터리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리고 재활용 업체 지원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20건을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사용과 재제조 산업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달에 소위 전환법이라고 하는 거 일부 개정을 공포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요. 이게 이제 2023년 10월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사용의 안전성과 어떤 성능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제조와 재사용 산업의 활성화가 촉진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국내 법령과 제도 정비되고 있는 표를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능 평가. 그 중에서 이제 SOC, SOH, SOP 뭐 정확한 저 의미적 데피니션의 차이는 뒤에 발표할 분들이 조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전성 검사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주에서부터 전처리, 재활용까지 이 산업 생태계를 기업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저 뒤에 나오시는 사실은 이제 토론이 아니라 발표인데요. 발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구 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제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을 하시는 분들은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순서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월드뱅크 김유탁 컨설턴트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유탁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핵심이 되는 내용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은 2010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경험으로 지금 사용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도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현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은 앞에서 다들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아리백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다 CO2 제로, 소위 말하는 아리백 상황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탄소 중립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슬라가 네바다에 공장을 지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0%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저런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경제의 토대에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배터리는 다시 사용하고 또 다시 사용하고 또 사용해서 더 이상 버릴 게 없을 때까지 사용하는 게 앞으로의 가장 큰 이슈고요. 그동안 2016년부터 국내에서 2023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 관련된 R&D라든가 제도, 정책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밑에 그래프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의 양입니다. 주황색은 말소 등록이 되는 자동차의 배터리 팩의 수량이고요. 파란색은 해외로 수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그 사용 후 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들이 말소 등록이 되고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됐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서 ES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응용 제품으로 아마 오늘 제 이후에도 많이 발표하실 건데 그런 내용으로 개발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배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순환 경제라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 그리고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용 후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다른 제품의 배터리보다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를 활용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저희가 배터리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가치를 따지면 사용 후 배터리 종료가 끝나고 난 배터리를 그대로 폐기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광물은 LME 가격으로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ESS라든가 다른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배터리를 가지고 ESS만 만들어도 약 한 9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길 거로 보입니다. 양이 증가되면 그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도 앞에서 설명드려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러한 다양한 그 기업들의 그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보시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활용하고 또는 제도를 만들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협회에서 했던 부분도 배터리를 수거하고 보관해서 그걸 다시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그 제품이 지자체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전기 자동차 수요가 많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사용한 배터리, 자동차의 배터리를 다시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고 그 제품이 지자체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특히나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낮은 지자체 중에 속합니다.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시 쓴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은 배터리가 앞으로 커지는 건 사실인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자원들이 히토리입니다. 지구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닝을 통해서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고 다시 사용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게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DOE는 실제로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 수량이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날 텐데 그 10배를 충당하기 위한 원재료를 마이닝을 통해서 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 30% 이상 재활용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전기차 산업의 확장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유럽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유럽 안에서 순환 경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하셨던 배터리 디렉티브도 아마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재사용하고 재활용을 충분히 해서 실제로 자국 내에서 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인정받고 다시 사용돼야 된다는 게 아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도 결국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듯이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지금 유럽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전주기 관리 체계입니다.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결국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실제로 새로운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도 더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특히나 재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는 원가 절감이 약 한 30%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질 경우에 지자체에서 충분히 많은 기업들과 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는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타 컨설턴트님 그 토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배터리협회 윤조현 기술이사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배터리협회 윤조현 이사입니다. 네.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가 저희 장우승 회장님이신데요. 네. 저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게 1년 반 만에 이제 이렇게 서울시 의회에서 또 옥재훈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네. 저희는 10분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한 10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년 반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PT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터리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오늘의 주제가 없다 그러면은 향후 뭐 10년, 20년 후에는 기름값하고 전기값하고 해서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저는 전기차 충전하는 전기값이 더 비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전기차 사용 개선을 위한 이런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시간 전에 이제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뭐 이제 그 어디 어플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길 안내 어플에서 전기차 이동 충전 서비스를 앞으로 시작하겠다. 예,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뉴스에. 네. 저는 이동 충전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야, 이거 고전화 배터리가 그럼 또 서울 시내 막 돌아다니는 거야? 벌써 불안해집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희가 세미나 하기 전에 인트로에서 저희 협회에서 애써서 만든 그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제 고전압 배터리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 이 PT 속에서 있는 것보다 영상에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 장례를 제가 좀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때 온도가 1000도입니다. 1000도. 근데 고전압 배터리가 불이 붙어서 하면요 1400에서 1700도까지 박치서 오르거든요. 그 안에서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저희 자원재순환 관계생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사례들을 보면요, 저희 협회에서 올려놓은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각종 인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는 것은 조금 간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명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가 막 이제 50만 대 기준에서 이제 계속 서울시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막 불이 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그냥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예. 저희가 타고 있는 전기차 버스에서도 충분히 화재가 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사이클링해서 배터리를 쓰다 보면 그 배터리는 결국 대형화 시킬 것이고 그 대형화된 전기차 배터리를 어디다 쓸까요? 예, 가장 대중화시키고 있는 버스에 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운반 체계나 또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소비자 안전을, 우리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잔소리 같아집니다. 조금 이제 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글씨로 저희가 사고 원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이제 두 장으로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운반 중에 사고가 나는 거는요,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 우리가 쓰고 있는 1.5 배터리 그 원통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를 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칼로 자르면요 바로 폭발합니다. 이게 쇼트라고 그러죠. 일명 쇼트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운반 과정에서 충격은 그 안에 있는 배터리의 모듈이나 셀에서의 어떤 단락이나 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폭발합니다. 그냥 요즘은 배터리가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모듈을 굉장히 막 30몇 개씩으로 막 많이 나눠놨어요. 그래도 불이 붙으면 연속적으로 불이 붙는 거는 시간 문제죠. 운반 과정에서 위험함은 굉장한 그 충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협회가 앞으로 운반이나 수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돌출하고 또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서울시 의회와 함께 이렇게 대체 방안을 명확히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EV 배터리 서비스 사례 해외 사례를 제가 저희 그 협회에서 좀 조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 중에 이엔드라이프의 배터리는요, 마지막 이렇게 조금 전에 3시간 전에 얘기한 이동식 충전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국민에게 다 다가갈 수 있도록 자동차 길 안내 서비스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감히 그 서울시 자원순환 서비스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한번 예를 한번 적어서 제출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지만은 저희 협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보는 우리 도표에서 보듯이 배터리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와 전기차 배터리 협회, 배터리 제조하는 곳이 다 하나가 돼서 배터리를 관리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결론을 뭘로 얻고자 하냐면은 여기 조그맣게 있는 렌터카 운전자, 서비스 전기버스 운전자, 결국은 소비자, 운전자,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 우리 배터리 협회의 취지고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 잠깐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 12월 15일 날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배터리에 관련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요, 보다 많은 내용들로 서울시와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재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테크노파크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이영주 센터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테크노파크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이영주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시장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장 액수가 이 숫자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숫자는 늘 예측할 때마다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크다. 2030년도 시장 보면 2019년도 예측할 때 전기차 시장 한 600, 배터리 시장 한 300조 예상했는데요. 22년도 12월달 S&G 리서치 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한 500조, 반도체 시장 450조. 확실한 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시장을 앞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그 큰 시장이 어딨냐? 그 큰 시장 다 여기에서 중국, 유럽, 북미 3개 대륙의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90%가 3개 대륙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정책하시는 분들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90%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국 시장 2%밖에 2%도 안 될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 상당히 그 원료부터 소재, 셀 이렇게 해갖고 그 안정된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정책 동향 이건 그 앞에 그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얼마만큼 30년 약 300만 대, 60만 대 정도 폐차된다고 하는데 요것도 구체적인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중요한 건 전기차 한 60만 대 폐차될 거고 하이브리드 차가 한 300만 대, 이모빌리티 300만 대, 두 개 합치면 600만 대거든요. 요거는 지금 우리 관심 밖에 있다. 정책적으로나 여기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전기차 배터리에만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 두 개도 빨리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시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기차 보급량도 많고 충전소도 많고 폐배터리 발생도 많고 전력 소비도 많고 이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영남권입니다. 영남권이 많고 제주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배터리 발생량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제주도는 폐배터리 발생량은 많은데 제주도 우리나라 전기 남는 동네 딱 하나입니다. 제주도. 그러니까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 발생량이 많으면 이거 어디로 빨리 빼가줘야 되거든요. 그 내륙으로 갖고 오든 어떻게 하든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렇게 사용후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하는 대형 국책 사업 센터는 주로 제주, 울산, 나주, 광양, 포항 이렇게 이제 5군데가 있고요.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 그 국책 사업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요 5개 센터가 사용 배터리를 평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1년에 5,000대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량으로 빨리 나오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대씩 나오는데 1년에 평가할 수 있는 게 5,000대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산자부 주도로 하는 거고 요건 이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나름대로 수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국에 폐차장이 발생하는 걸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거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 환경부 권역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4+2. 제주도는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해라. 그러니까 경북도하고 대구시는 그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4+2 6개 수거센터 앞에 5개 산업화센터 우리나라 총 그래서 뭐 그런 센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후 배터리 그 자원순환 체계는 환경공단 아까 4개 그 거점 수거센터, 포항센터, 제주센터 6개 센터에서 그 수거를 해서 평가하고 보관하고 그 환경공단에 있는 입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매각을 하면 그 4+2 6개 센터로 택배 차량이 와서 사간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매각하는 걸 잘 알고 싶으면 환경공단 홈페이지 가서 배터리 매각 그 찾아보시면 쭉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그 관계된 법들 전기차가 나오면 그때는 전기차는 있었지만 폐차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 그 관련된 법이 없었는데 전기차 폐차할 때부터 탈거를 차에서 어떻게 띄고 운송은 어떻게 하고 성능 평가 어떻게 하고 매각을 어떻게 해서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전 법들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요 재사용법, 요 전환법만 10월 달에 발효가 되고요. 그럼 법이 다 제한이 됐으면 할 일이 다 끝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땐 30점짜리 법입니다. 이게 일단은 그때는 법 자체가 없어서 이 자원순환이 아예 안 됐다면 지금은 순환이 되게는 해놨는데 계속 제도를 고도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법 여기 관련된 모든 법들이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공단 홈페이지 지금 자원순환 배터리를 수거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4+2 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에 어느 정도 팔리냐? 저희들이 쭉 팔린 거를 그 통계를 보면 입찰가가 한 2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한 300만 원 정도 입찰 기준가가 뜨면 그거 곱하기 1.5배 정도에 팔립니다. 왜냐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배터리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뭐 200만 원에 나와도 통상 300만 원, 350만 원에 팔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건 코너의 예시고요.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거 배터리를 평가하면 이 공식대로 입찰 기준가 딱 나오거든요. 요건 배터리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10월 달에 그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그 자원순환 산업 그이 좀 활성화되려면 뭐를 해줘야 되겠냐. 그럼 여기 지금 시의회에서 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니까 더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 이 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다 뭐 이게 공장에 입주한다거나 뭐 하려 그러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 내지고 하는 인허가들은 전부 다 이거 코드에 따라서 이 법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산업 분류 코드는 한 20년 전에 우리 20년 전 한국의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산업 분류 코드를 했어요. 그럼 20년 전에 2차 전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산업 분류 코드에 2차 전지는 없어요. 축전지 밑에 들어가 있어 세세 분류에.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차 전지는 반도체보다도 더 큰 그 산업 규모라고 하는데 소분류는 그만두고 세분류, 세세 분류까지 가도 없어요. 그럼 지금 산업 분류 코드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을 통틀어 봤을 때 이 산업 분류 코드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근데 주무부처는 통계청이에요. 통계청은 실제가 아니거든. 실제 하는 건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통계 담당한다고 해서 통계청이 주무부처예요. 그래갖고 이걸 저희가 기재부, 통계청, 산자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이거를 있는데 산업 분류 앞으로 지금의 한국의 주력 산업 그러고 앞으로 20년까지의 주력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그 여러 전문가들이 토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전 산업에 대한 산업 분류 코드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께 또 국가 관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있는 데가 구룡포, 호미곶 있는 근처 제가 2차전 종합관리센터 여기 있고요. 그 바로 맞은편 한 500m 거리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라고 5,000평에 한 500억 사업 규모 환경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컨트롤 타워를 기능할 것이고요. 자원순환 체계 그 구축 기획도 하고 정부의 그 어떤 그 백데이터나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 그 산업화 센터나 그 거점 수거 센터 지금 1년 한 5,000대 정도 맥스 평가 능력이 그 정도 될 텐데 이거는 하루에 한 500대 정도 1년에 한 10만 대 정도 규모의 평가할 수 있는 공장형 평가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평가센터들은 연구실형 평가 시스템이었다면 여기는 공장형 평가 시스템을 새로운 개념으로 짓고 있어서 25년도 12월 정도가 완공이고요. 26년도부터는 하루에 한 300대 8시간 근무했을 때 정도로 쳐낼 수 있는 그 평가 센터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배터리만 보시는데 전기차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핵심 파워트레인은 전기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인버터, 모터,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만 관심 있는데 인버터하고 모터 두 개 합쳐 900만 원이거든요. 요거 2천만 원이고 새 배터리가. 그러면 이것도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을 시켜서 그 순환 경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있습니다. 지금 인버터하고 모터 그 회수 체계 안 잡혀 있어서 지금 다 창고에 있죠.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그 우리가 수거 체계에 포함을 시켜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중기부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아까 세계 시장의 그 시장의 90%가 3개 대륙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준 잘 만들고 표준 만들어 봤자 유럽에가 도장 걔들이 그거 아니야 그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맞게끔 우리가 그 시장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에 가서 팔려면 미국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각 우리나라의 그 국가 표준이라든지 그 기준을 만드는 여러 단체들이 협의하여서 이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이죠. 배터리 자원순환에 관련해서는 인력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좋은 대학들, 뭐 서울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지만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평가, 재사용, 재활용 기술은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럼 일례로 전기공학 교수님들이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겠어요? 폐배터리 연구를 하겠어요? 서울대학 전창학과 교수 중에 폐배터리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정부 출연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술을 갖고 아까 그렇게 많은 있는데 국가가 공공 영역에서 확보해야 될 최소한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멸이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나 환경부에 계속 가서 폐배터리에 대한 연구 역량을 국가가 가져야 된다. 거기에서는 크게 평가 기술, 재사용 기술, 재활용 기술. 그래서 많은 대학교하고 출연연구소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을 위해서는 대단히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을 하는 게 먼저다. 지금 현대차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하나 개발을 해도 배터리 1000대 정도는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사용으로 테스트를 한 게 몇 대가 되겠습니까? 100대도 안 돼요. 재사용 산업을 한다면서 25,000대까지는 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 여태까지 폐수 문제는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리사이클링하고 돈 많이 벌고 희소금속을 추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폐수 문제라고 하면 초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폐수 연구 빨리 해서 법제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EV링크 김태훈 전무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V링크 전무이사 김태훈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요점만 얘기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다 전달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좀 스킵하면서 내용을 좀 전달할까 하는데요. 일단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일단 내용들에 좀 준해서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저희 회사 또는 이제 저희 연계된 협회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다 아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42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동방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급 정책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인 보급 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약 한 3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전기차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국내 현기차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메이저 업체,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상당히 한국에 투입되는 전기차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차량도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대응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산업 전반에서 이제 R&D 쪽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 구축도 있지만 애프터마켓 쪽 사업들이 상당히 큽니다. 애프터마켓이라고 얘기하는 일단 표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한 130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장이고요. 그 중에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아까 이영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전화 부품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2023년 이제 EV 아웃룩이라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리포트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기차 판매는 자동차 판매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이제 우상향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주식에서 원하는 그 그래프처럼 상당히 많이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거시기 이제 혼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친환경차는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약 2,600만 대 차량들이 현재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의 어떤 속도를 다시 회복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연기관 카펙스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환경 규제 관련돼 가지고는 내연기관차 한 대를 팔게 되면 거의 전기차 한 대를 팔아야지만 그런 CO2 상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EU하고 미국하고 이제 규제 기준이 좀 틀려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해서
아까 저기 다른 발표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재조는 원래 용도로 들어가는 걸 제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제재조 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수요량은 적지만 현재 보험사 즉 사고차에 대한 수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또 재사용하기 위한 준비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잠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정책적으로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거점 수거센터 즉 환경분야에서 수거하고 있는 거점 수거센터에서 수거하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매된 차량이고요. 그 이후에 판매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반납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납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에 대한 응용, 이용, 그다음에 운송,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 반영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폐배터리 발생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각 기관별로 발생량들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대 정도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거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반납 대상의 배터리들에 대한 것들을 성능 평가를 하고 그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매각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점 수거센터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출하 차량 외에 이제 다른 배터리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점 수거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자체별로 또 별도로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떤 성능 평가나 아니면 매각, 그냥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내용도 아까 좀 잠깐 설명을 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그 KC 1003일 기준에 일단 소프트웨어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성능 평가 방식은 이제 충방전 방식 물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방전 시간이나 충전 시간에 대한 성능 평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3만 대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거점 수거센터라든지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활성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자체 양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즉 소프트웨어 검사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4월 17일 날 일단 예고가 되어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일단 그 확정이 되게 되면은 실제 배터리 안전성 검사나 평가 기관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민간 업체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기 설비 기준이라든지 소방법,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폐소 이영주 시장님께서 말씀 폐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부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회사에서 일단은 좀 제작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보고 있는 시장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제 배터리가 움직이게 되면 사용 중 배터리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됩니다. 사용 중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에서 배터리를 탈착해서 충방전을 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시간상이나 어떤 차량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평가 방식, 즉 BMS 정보를 이용해서 SOH라든지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의 제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앱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운영 체계까지 완전히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서버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로우 데이터, 즉 배터리 BMS에 대한 정보들 데이터도 전체 데이터를 다 긁어 오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여기 이제 고장 진단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타 부품들, 인버터라든지 아니면 OBC, ICU라고 하는 부품들, 그런 부품들에 대한 고장 진단 앤드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배터리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능 평가 리포트가 되고요. 나중에 중고차 평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매각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실제 전기차, 소수용 전기차, 그다음에 킥보드, 전기 자전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터리 보관 장소에 대한 부분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적인 부분들과 이송에 대한 부분들,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는데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이제 폐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지시별로 구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 이제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배터리 화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배터리 SOC 충전 잔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IATA 그다음에 UN 3480 38.3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SOC 3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화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범용화시킬 수 있는 운영 케이스 정도도 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포터나 뭐 트럭에 그냥 바로 묶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고 위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화된 케이스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때로는 이 배터리에 어떤 그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같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배터리를 이제 회수할 때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큰 배터리 케이스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운송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재 형태, 일단은 많은 부분들을 회수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보관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관련 하나의수시라는 업체와 같이 해서 배터리 스마트 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SOC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안전 운송을 위한 보관을 위한 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교육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중기청, 그다음에 많은 교육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R&D 쪽에 있는 교육들도 있고요. 뭐 석박사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마켓 쪽에서 정비하는 교육들도 있는데 좀 체계화된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대한 시스템 안전, 그다음에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조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앞으로 생태계들이 전기차로 가면서 거기 맞춘 교육들이 같이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금 이제 10분이 지나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드리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훈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퀀텀 솔루션 장태욱 대표이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퀀텀 솔루션 대표 장태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사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이게 이제 전국적 규모로서 또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로서의 어떤 아이템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기자동차 시장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일반 차량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동차가 폐기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자동차의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가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는 그런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 배터리를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서는 뭐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고바위로 올라가는 데에서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탈거해서 ES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로등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면 거의 신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용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재제조나 재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거를 갖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재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낼 거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어떤 자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공정들 대신 한 번 만들어진 것들을 좀 더 오래 사용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이제 지자체가 그 회수를 하고 성능 검사를 하고 지자체가 이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이거를 개인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이제 생겼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이거를 갖다가 성능 검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북이나 제주도 배터리 센터에 가서 그 검사 의뢰를 하면 검사는 해줍니다만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팔 거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환경부의 그런 어떤 폐자원 그 매매 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 부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폐배터리가 입고돼서 이제 다시 재제조까지 가는 거고요. 폐배터리를 검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12405라고 하는 국제 표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프트웨어 데이터 부분보다는 충방전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성능 검사를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완전 방전 용량 방식인데 이게 한번 돌리면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차에서 배터리를 하나 빼면 한 이틀 정도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팩을 열면 모듈이 또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10개를 또 이틀씩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까 뭐 고출력이라든지 교류 임피던스 방식 그리고 요즘에 이제 1세대가 충방전의 어떤 평가 방법이라면 2세대는 데이터를 기반해 가지고 빠르게 좀 평가를 하자. 그리고 3세대는 그 데이터와 충방전 데이터를 그 아우러 가지고 뭐 지능형 엔진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 방법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요번에 이제 전환법이 이제 10월달에 발의가 되는데 그때 평가 방법도 이제 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 하나를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방전 외에 이제 데이터나 지능형 엔진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열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도 이미 이런 식으로 배터리 규정안에 대한 표준이나 등록, 그다음에 전주기 이런 관리들이 이미 법제화가 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가 가장 좀 무서운 부분들이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제 화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열폭주에 의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갖다가 뭐 고속으로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온도가 올라간다든지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상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일례로 중국에서 쓰고 있는 리튬 인산철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산철도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용량이 크고 성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충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좀 저희 3원계 배터리 국내에서 잘하는 3원계 배터리보다 조금 안전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화재 사고나 그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랑 거의 유사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의 운행 시에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도를 기반으로 그 배터리 성능 진단이나 평가를 계속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 좀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앞서 평가 기술은 높은 정확도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부분 완전법, 완전 방전이나 부분 완전. 근데 빠른 진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빠르게는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와 시간하고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되는 이제 숙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도 안전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퀀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방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성능 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전기랑 연계해 가지고 배터리 평가 기술들을 해서 제주도의 어떤 그러니까 충전기 기반, 그다음 이제 해외에도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이제 수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기본적으로 완전 방전 용량의 한 95% 정도에 대한 그 정확도를 갖다가 확보를 하자. 대신 이제 진단 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이제 하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플랫폼 구축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결국은 가장 정확하다는 완전 방전에 대한 95% 정도를 정확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폐배터리 모듈에 대한 부분과 전기 자동차가 상차했을 때 배터리가 상차돼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진단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에 대한 그 진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품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품 배터리에 대한 신차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었던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그 자동차의 OBD와 연계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오차율이 이렇게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평가 시스템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장표는 준비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는 앞서 김혜탁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전주기 패스포트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조금 빨리 도입돼 가지고 전주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제주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에 전기 자동차가 입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 차량 넘버하고 배터리 정보를 같이 이제 입력을 하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토부가 그 자동차의 차대 번호하고 배터리 번호를 갖다가 이원화해 가지고 기록하는 것들을 이미 국토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하고 배터리는 외부에서 보면은 하나에 묶여져 있지만 자산으로 보면은 차와 배터리는 자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입도할 때 차량 넘버, 차대 번호고요. 배터리 번호를 따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충전기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다시 이제 차량을 갖다가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 그 정보를 갖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는 저희가 일반 내연 자동차를 5년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정기 점검을 받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는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아마 전기 자동차를 이제 어떤 그 국토부가 운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공단에 가서 어떤 그 정기 점검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뭐 라이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방향등을 본다든지 이게 이제 그 검증의 끝이거든요. 그럼 전기 자동차에서 안전 점검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 앞서 이제 많은 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저희가 전기 자동차의 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인프라 자체가 다 구비가 돼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지금은 전기 자동차를 확산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뒷단에 확산 이후에 사용후 배터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전기 자동차의 안전 점검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 줘야지 결국은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프라적인 요소로서 이제 이 사회에 장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태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친환경 차량과 정순규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친환경 차량 과장 정순규입니다. 앞에서 그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그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면서 현재 실제 그 자동차가 폐차되면 배터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폐차부터 그 배터리의 처리 과정까지 전체를 좀 그림으로 요약한 건데요. 요 다음 표에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을 폐차할 때, 예를 들어서 폐차할 때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폐차 사유는 뭐 이제 너무 오래 타서 SOC가 뭐 70% 이하로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그 물에 잠겼다던가, 아니면 사고가 났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폐차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은요, 저희한테 이제 폐차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이 배터리 회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아까 거점 지점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는 시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에 반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반납을 받았다는 그 결과를 이제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이 그 전기차 소유자한테 이제 저희가 반납을 완료했고 폐차해도 좋다, 이런 결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배터리를 처리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데요.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 전체 지금까지 배터리 처리 현황인데요. 전체 168개 배터리를 지금까지 회수를 했고요. 연구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 25건,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 넘겨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매각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43개 배터리입니다. 관련 연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에 그 배터리 열폭주 현상 연구를 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환경협회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업체에게 저희가 샘플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의 사례를 보면 재사용 한 것이 11건, 재활용,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좀 분해해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7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시면 제가 현장에 다 갔다 왔는데요. 그 처음에 아까 여러 그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배터리가 입고되면 그 전문 챔버에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현재 SOC 상태라던가 파손 상태라던가 이런 거를 좀 연구위원들께서 정밀적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 뭐 SOC가 뭐 60% 이상인가 뭐 이런 거를 검사를 하셔서 재사용을 할 것인가 재활용을 할 것인가 뭐 예상 단가는 얼마 할 것인가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렉이 많이 있는 게 보이는데 요 렉에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파는 시점에서 출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2021년부터 이제 신규로 저희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납 의무가 없고요. 그 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배터리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판매되거나 보조금을 받은 차량들은 민간에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위탁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뭐 지금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급격하게 지금 빨라져 있고 전 세계에서도 판매되는 차량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고 노르웨이라던가 아이슬란드 이런 것들은 이미 80% 이상 이 전기차가 일반 판매 중에 보급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차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차들이 본격적으로 이 폐기되고 저 배터리가 이제 폐기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런 분야의 그 산업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루어지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발제와 토론이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이 앞에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발제자와 그 토론자분들 중 우리 추가로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시겠습니다. 혹시 발제 및 토론자 중에서 추가로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다시 추가로 토론하실 분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청객 의견이 있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를 방청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민들의 의견은 두 분의 의견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발제자 또는 토론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한국 자동차 부품 재제조협회 박일균 그 본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 배터리 소유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향이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구독 서비스 쪽으로 아마 갈 것으로 생각되고 자동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 또는 배터리 제작사가 이 배터리 소유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즉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그 시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 제공 쪽으로 오히려 지금부터 검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즉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이 자동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산업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검토를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중복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맨 마지막에 퀀텀 솔루션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안전 쪽, 즉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택시가 예를 들어 7만 대 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부분이 향후에 전기 택시로 바뀔 경우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다. 또 충전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행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확고하게 실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 보내고 또는 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시민 안전을 포함한 아까 말씀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은 서울시의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그 정 과장님께도 한번 이런 그 어떤 검토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답변해 주실 토론자분 계신가요?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서울시의 현재 입장으로는 뭐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의무적으로 시민들께서 반납해야 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저희 임무고요. 지금 이미 이제 시행이 됐지만 시민들에게 현재 소유권이 있는 배터리가 혹은 기업에게 소유권이 있는 배터리가 폐기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 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폐 배터리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으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자원이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그 희토류 금속이 안 나오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이것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절차라던가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엄중하게 해 나가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맡기는 것은 우리 제안을 주신 본부장님 의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승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EPR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조사 쪽에서 일단 배터리 수거 정책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조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저속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EPR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차가 운영이 되면서 예전에 이제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우리 가스안전 교육 같은 걸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안전 대책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교육들도 시나 아니면은 일단은 그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 운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 또는 운행자 분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시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로 어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시민들의 질의 및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분 또는 혹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기탄 없이 한번 좀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 부품 제재조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명식입니다. 저희 제재조 협회에서는 그 내연기관 그 부품을 제재조해서 국내 정비업체와 그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제 나오면서 내연기관 그 제재조 제품에 대한 그 위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연기관을 이제 비롯해서 그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 그리고 그 구동 모터에 대한 그 제재조를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그 표준도 아직 저희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전문가 분들에게 한번 자문도 받고, 특히 우리 그 배터리 그 협회 회장님께서는 저희 제재주 협회하고 그 같이 상생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재주 그 부품을 생산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유튜브 촬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어? 아, 그래요? 끝났으면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또 시간을 또 내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 기회에 궁금하셨던 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는 거로 알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 걸음 이렇게 어려운 길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그 선도적인 일을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오늘 감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 및 활용 방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